자, 일단 공유결합이 왜 형성되는지부터 얘기할게요.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야. 비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게 비금속의 특징입니다. 여기 봐봐. 비금속, 안녕. 수소라는 비금속이 보여요. 전자 하나가 부족하죠. 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가 부족합니까? 옥텟 규칙에 의하면 전자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럼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얘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럼 전자를 주는 건 누구야? 원래 금속이 전자를 주는 거잖아. 주변에 금속이 없어. 자기와 똑같은 비금속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을까? 과연? 두둥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네 전자와 내 전자를 궤도를 공유해서 요딴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궤도를 서로 공유해서 나도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만들고 너도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둘 다 안정해집니다. 둘 다 안정해져서 허허허허 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녀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분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분자가 되었다. 옥텟 규칙을 만족했을 때 안정적인 분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공유했다? 전자를 공유했죠. 전자를 공유했을 때 이 공유한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공유전자쌍.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다? 한 쌍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수소 분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공유 전자쌍 몇 쌍을 갖고 있다?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 결합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예를 더 볼게요. 바로 물분자의 형성입니다. 안녕 물분자. 얘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수소 지금 전자 하나 부족해. 나도 전자 하나 부족해. 우리들이 결합할까? 근데 산소가 나왔네요. 산소도 껴줘야 돼. 그죠? 산소를 보니까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라서 전자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하잖아. 그래서 얘가 너 일로 들어오고 너는 일로 들어와. 그래서 나도 옥텟 규칙 8개 만족하고 너희들도 2개씩 만족해서 요딴 그림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여기 결합해서 공유하고 있고 여기 결합해서 공유하고 있어서 이 왼쪽 수소와 오른쪽 수소는 당연히 1차 껍질에 전자 2개가 들어가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요. 산소 입장에서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딱 맞죠? 그래서 8개를 맞춰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웃어요.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바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2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분자라는 것을 형성을 할 때 그러면 공유 결합은 몇 개 하는 거야? 2개의 공유 결합을 하는 거잖아. 다른 표현법으로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니? 2쌍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야. 저희가 공유 전자쌍인 거 알겠어. 근데 우리가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게 뭐다? 바로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은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쌍이기 때문에 전자쌍인데 요 전자쌍은 뭐라고 불러준다? 공유하고 있지 않고 혼자 갖고 있는 전자쌍이지. 혼자 가지고 있는 전자쌍이라서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도 몇 쌍 있다? 2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분자는 공유 전자쌍 2쌍과 비공유 전자쌍 2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물분자가 나온 김에 같이 좀 설명을 할게요. 물분자. 자, 물분자는 공유 전자쌍을 2쌍 가지고 있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이 공유 전자쌍은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것과 내 것이 절반씩 들어있잖아. 가운데 딱 놓고 사용해야 돼. 근데 산소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을 여기다 딱 두지 않고요.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옵니다.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오는 힘을 발휘해요. 일로 갖고 와! 살짝 끌어. 뜯어오는 건 아니고 살짝 자기 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전자가 자기 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산소 쪽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요 기호는 변화량 삼각형에 대한 소문자입니다. 이게 변화량에 대한 기호야. 변화량에 대한 기호고요. 델타라고 불러줍니다. 델타를 대문자로 쓰면은 요거고요. 소문자로 쓰면 요거예요. 그래서 변화량, 마이너스로 살짝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수소 입장에선 전자를 뺏긴 셈이 되는 거니까 아주 약한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무슨 전기를 띈다? 자기 몸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때 뭐라고 표현한다? 물 분자는 극성 상태야. 극을 띠고 있는 성질을 가져. 극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이거 끝나면 극성 배운다 그랬잖아. 극성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전자쌍을 끌어가는 요 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이 전자쌍을 끌어가는 요 힘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뒷부분에 극성 파트의 시작이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뭔지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물 분자 그림이 나왔길래 좀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의 이런 특징을 알고 있어야 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물에 대한 내용까지 다 잘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넘겨보면은요. 뭐가 나오냐. 그 다음. 자, 공유결합 형성을 지금 이런 이유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를 보고 있고요. 다음 장에 있는 그래프를 좀 먼저 보고 올게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냐?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유결합을 해야 돼 라고 설명한 건데 이제 에너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거예요. 봐봐. 자, 현재 원자 상태의 비금속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원자 상태의 비금속이 멀리 떨어져 있다. 원자와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 각각의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어떻다?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근데 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서로가 꽉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세요. 그랬다가 결합이 형성이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꽉 잡고 있는 거잖아. 움직임이 좀 둔해지는 거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 그렇다면 A가 C로 변화가 되려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좀 버려야 돼요. 그때 버린 에너지가 여기 나와 있어. 얼마라고? 나 마이너스 436으로 변했어. 얼마였는데? 0이었는데. 나 0이었는데 마이너스 436이라는 에너지가 되었어. 우리 기억합니까?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얼마라고 정의했었어? 0이라고 정의했었잖아.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0이니까 에너지가 적어진 상태가 되려면 436에 해당한 에너지를 버려야지만 결합이 형성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보이나요? 중간 과정은요. 점점 에너지를 버리고 있는 장면이니까 요만큼 떨어지고 있는 여기가 바로 B가 되겠죠.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완전 더 가까이 한다면 원자핵과 원자핵이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전자와 전자도 반발력이 작용해서 오히려 에너지가 훅 증가하게 돼서 결합이 깨져버리죠. 결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74피코미터라고 하는 수소인 경우 74피코미터라고 하는 요 간격에서 결합 길이에서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쭉 떨어지다가 자 그래프상으로 에너지가 최저점을 이루었을 때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최저점 이루었을 때 더 가까워지면 오히려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결합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합이 형성되는 74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인력이 우세하지만 왼쪽은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합 에너지 2번으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자, C를 주목해봐. C 안녕? 얘를 다시 부셔버리고 싶어. 어떻게? 다시 A 상태로 확 부시고 싶어. 그럼 얘한테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까? 다시 436을 공급해야 부서집니다. 이때 공급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주면 좋냐면 이 결합을 끊어주는 에너지잖아. 그래서 원래 이름은 결합을 해리시켜주는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말이야.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용어예요. 이건 화학 2에 나오는 용어인데 원래는 결합 해리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돼. 근데 결합 해리 에너지라는 요 값이 얼마라고요? 436이잖아. 이 값은 뭐와 일치한다? 얘가 일로 결합할 때 방출한 에너지 값과 완벽하게 동일하죠. 결합할 때 방출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야. 결합할 때 방출한 에너지와 이 값이 같기 때문에 결합 해리 에너지나 결합 에너지나 같다라고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합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이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합 에너지의 정의 내가 읽어볼게. 결합 에너지가 뭐냐?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끊어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무슨 말이야? 분자를 끊어서 다시 원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 결합 에너지는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은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얘가 얘야 같은 말이야. 결합 에너지야 라고 말하는 거야. 결합 에너지란 얘를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물질은 결합 에너지가 얼마인 거야? 436인 거야. 자, 시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물질을 줍니다. 이런 물질을 줘요. B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은 결합 에너지가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900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B라는 물질을 분해하려면 다시 자르려면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900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더 결합력이 센 거야? A야 B야? B가 결합력이 훨씬 더 센 겁니다. 결합력의 세기를 판단할 때 뭘 갖다 판단할 수 있다? 결합 에너지 값으로 결합의 세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상으로도 누가 결합력이 센지 알 수 있고, 그지? 얘가 결합력이 더 세네. 값이 더 크잖아. 그죠? 결합력이 센 걸 알 수 있고요. 숫자,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 나오더라도 결합 에너지가 크다? 결합할 때 방출한 에너지가 많았던 거니까, 또는 이 결합을 끊어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니까 엄청 센 결합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그래프까지 잘 정리가 된 겁니다. 잠깐 밑에 확인하고 올게요. 그래서 수소를 이거 수소 H2는 뭐야?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를 다시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로 끊어낼 때 넣어주어야 하는 요 에너지 얼마라고요? 436.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결합 에너지라고. 끊어줄 때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미리 좀 정리했어요. 자, 공유결합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 관계를 가지고 형성이 되고요. 결합한 길이는 얘와 얘가 공유결합으로 결합한 길이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결합 길이를 재게 됩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공유결합의 종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할게요. 첫 번째 공유결합입니다. 안녕 공유결합. 너 전자 몇 개 필요하니? 1개. 너도 전자, 플로린 너 전자 몇 개 필요하니? 나도 1개. 그래서 얘네는 전자 한 쌍을 공유해서 요딴 모습이 되면 되겠죠. 전자 한 쌍을 공유해. 전자 한 쌍을 공유할 때 무슨 결합한다? 단일 결합한다 라고 용어로 씁니다. 단일 결합한다. 단일 결합한다.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근데 또 다른 경우는 이중 결합이라는 걸 형성해야만 합니다. 봐봐. 탄소, 너 전자 몇 개 필요해? 나 4개.
산소 너 몇 개 필요해? 너 2개. 그래서 이 탄소가 산소 2마리를 양쪽으로 끌고 와서 나 4개 필요하니까 너랑 2쌍 공유하고 너랑 2쌍 공유하면 딱 나도 8개 채워지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른쪽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자, 탄소 기준으로 이쪽으로 산소랑 2쌍의 전자를 공유하고요. 오른쪽도 2쌍을 공유해서 모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게끔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같은 방향으로 2쌍이 있을 때 이중결합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산화탄소 분자는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한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니까 이중결합이 2개야. 맞죠? 이중결합은 2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공유 전자쌍은 몇 쌍 있는 거야? 1쌍, 2쌍, 3쌍, 4쌍 있는 거죠? 공유 전자쌍이 4쌍이 있는 겁니다. 4쌍이. 힘내자. 4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다 라고까지 배우고 나서 낚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낚시 문제가 나온다? 바로 물 분자를 다시 팁 줘요. 민성아, 얘는 이중결합이 몇 개 있니? 4개? 2개? 완전 틀렸죠? 얘는 이중결합이 없어요. 이중결합, 다시 말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2쌍이 있을 때 이중결합이야. 얘는 2쌍이 있긴 하죠.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중결합이 아니야. 얘는 뭐라고 불러줘야 된다? 단일결합이 몇 개? 2개 있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다시 이중결합의 정의입니다. 이중결합이란 같은 방향으로 2쌍이 있을 때 이중결합이에요. 얘는 같은 방향이 아니야. 그림을 그리면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 아닌 겁니다. 단일결합이 2개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낚였네요. 자, 어떤 경우는 3중결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3중결합. 누구? 질소야, 질소. 질소 원자가 현재 몇 개? 5개거든. 3개 부족하잖아. 3중결합이 필요한 아이야. 탄소는 4개 필요하고요. 이게 수소 필요하죠? 수소는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 이쪽에 수소를 붙이고 나머지 3개는 얘랑 결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수소하고 단일결합하고요. 이쪽은 질소하고 3중결합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똑같아. 같은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3쌍이 있기 때문에 3중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3쌍이 있어야 3중결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의 종류는 단일결합도 있고, 이중결합도 있고, 3중결합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상한 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위결합이라는 결합이에요. 자, 이 그림 봐봐. H2O입니다. 산소, 수소,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다 만족하고 있어요. 보이나요?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얘는 더 이상 그러면 누군가랑 결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누가 나타났어? H+. 누구야? H+. 그냥 수소 원자핵 하나가 틱 나타난 거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못했어? 얘는 못했다? 1차 껍질에 2개가 있어야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잖아. 우리 수소 이온이긴 하지만 해도 2개가 채워지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고 볼 수는 없어. 다시 말해서 둘이 만났을 때 나는 괜찮은데 다 웃고 있어. 나는 만족해. 나는 불만족이야. 그죠? 나는 아직 안 됐어. 하지만 얘가 얘를 붙여줄 수가 있을까? 공유결합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유결합으로는 붙여줄 자리가 없죠. 더 이상 넣어줄 자리가 없는 거야. 옥텟 규칙 다 만족하고 있는데 어디다 뭘 넣어줘. 그지? 하지만 얘가 지금 전자가 전혀 없죠. 전자가 전혀 없으니까 잘 봐. 얘를 그냥 자기가 잘 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툭 붙여주는 거야. 일로 와봐 그러면 툭 붙여주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전자가 2개 생겼죠? 얘 입장에서는 전자가 추가됐나요? 그런 것도 아니야. 전자가 추가된 거 아니고 지가 그냥 전자 없이 들어온 거니까 옥텟 규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형성된 게 이 녀석이야. 그래서 이 녀석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그럼 봐봐. 물 분자가 H+하고 결합된 거니까
플러스라는 전기가 추가된 거거든. 전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요. H가 3마리 있고 산소 하나가 있고 플러스니까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밑에 써있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성.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형성될 때 아주 특이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형성이 돼요. 어떤 형태?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전자쌍을 제공할게. 이걸 배위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공유 결합은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잖아. 근데 배위 결합은 내가 일방적으로 다 제공할 테니까 너는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 이런 거죠.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때 그렇게 말하죠? 나도 그렇게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오라고 하는 거.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들어와. 이게 배위결합. 배위결합이에요. 배위결합도 뭐다?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이야. 실제로 너 거 내 거가 아니지만 내 거를 가지고 다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공유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있지만 배위결합이라는 공유결합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잠깐 표 하나 보고 올게요. 169쪽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요. 결합 길이와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FCl-BrI 주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 알고 있나요? 17쪽에서 FCl-BrI 주기가 점점 증가해요. 그러면 이게 주기가 증가한다는 건 I2, Cl2, Br2, I2 결합할 때 Cl2, Br2, I2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 결합 길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네요. 결합 길이가 점점 커지면요. 결합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나요? 결합 길이가 커진다는 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둘이서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자, 이 원자와 이 원자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둘이 잡아당기는 힘이 좀 더 약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때가 에너지가 제일 많고요. 그죠? 결합이 형성될 때 가장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합이 형성될 때가 결합 길이가 제일 작을 때잖아요. 결합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죠. 결합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합 길이가 커지면 반대로 결합 에너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조금만 더 하면 쉴 수 있습니다. 좀만 힘냅시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1번 끝났고 2번 끝났고 3번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을 좀 볼게요. 자, 그림만 봐봐. 그림만 딱 봅시다. 안녕, 공유결합 물질. 얘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산화탄소 공유결합이잖아.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잔뜩 모여있죠. 이 녀석의 정체는 고체야.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모여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야. 드라이 아이스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죠. 뭔 상태로? 기체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성 물질?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가 잘 된다는 건 얘와 얘 사이가 금방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와 얘 사이가 왜 금방 떨어질까? 인력이 겁나 약하니까. 이 분자와 이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금방 떨어져서 막 날아가. 이거 공유결합 물질 맞죠? 이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엄청 낮겠네. 엄청 낮네. 금방 떨어지니까. 그죠? 또 다른 공유결합 물질을 보여줄게요. 안녕. 나도 공유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탄소와 탄소가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있잖아.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죠? 여기 나와있지만 다이아몬드입니다. 녹여봐. 끓여봐. 잘 녹아요? 잘 끓을까? 얘를 녹이고 끓인다는 건 이걸 끊어야 돼. 이걸 끊어야 되네. 잘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죠? 그래서 400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야 녹아요. 4000도. 4000도. 하지만 다시 아까 그린 거 이거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얘도 공유결합 물질, 얘도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얘는 끓는 점이 몇 도야? 영하요. 영하 온도에서 끓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인력이 약한 공유결합도 있고 엄청나게 인력이 강한 공유결합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공유결합 자체를 끊어내는 게 아니야.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공유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이 공유결합 물질과 또 다른 공유결합 물질 간의 이 아주 약한, 아주 뒤따 약한 인력만 뚝 끊으면 날아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두 종류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돼. 공유결합 물질은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은 크게 두 종류의 고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 이걸 분자결정이다. 분자와 분자가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 요 분자와 요 분자가 서로 이렇게 아주 약한 인력으로 겨우겨우 붙어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첫 번째 분자결정이라고 하고요. 좀 아까 보였던 다이아몬드 같은 요런 결정은 분자가 아니야. 분자가 아니라 원자와 원자가 서로 달라붙어서 결정을 이루는 거니까 원자 결정이라고 불러주고요. 뒤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 원자 결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걸 공유 결정이라고 해. 공유 결정. 같은 말이야. 공유 결정이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 이걸 말합니다. 원자 결정과 동의어입니다. 공유 결정을 딱 듣고 나서 이거랑 헷갈리는 경우 많죠.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결정? 드라이아이스? 이런 거 안 돼요. 공유 결정과 원자 결정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야.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엄청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뒤따 낮아. 거의 뭐 꼴등이야, 꼴등.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한다면 얘는 꼴등이다, 꼴등. 모든 물질 중에 분자 결정이 제일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낮아. 하지만 원자 결정은 항상 1등이야. 얘를 끊기가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끊기 힘든 물질, 제일 단단한 물질, 다이아몬드. 가장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힘이 제일 약하거나 힘이 제일 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맨 마지막 장으로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뭘 비교할 거냐면은 이걸 비교해 주려고 해요. 어디 페이지야? 173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입니다.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녹는 점을 전체 비교하고 있는 건데 공유 결정이 가장 녹는 점이 높아요. 4440도네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 맨 마지막 제일 녹는 점이 낮은 게 누구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분자결정. 분자결정이 꼴등이야. 분자결정 꼴등입니다. 나와 있지도 않아. 너무 작아서. 분자결정이 꼴등이다. 1등과 꼴등을 결정하는 게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2등은 누구냐? 2등은 이온 결정입니다. 3등은 오늘 배울 금속 결정이야. 이온 결정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온 결정은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온 결정은 Na+라는 입자와 Cl-라는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걸 끊는 거. 이게 이온 결정을 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녀석 2613도, 2054도, 특히 이 녀석은 802도가 되면 끊어지는데 아무튼 요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끊으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금속 결정은 좀 입장이 달라. 금속 결합이 뭐냐면 금속의 특징이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 되고 싶어하는 녀석이거든. 요 양이온과 또 다른 양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게 금속 결정이야. 양이온과 양이온이 어떻게 결합되죠? 요 녀석이 양이온이 되는 과정 중에 버린 전자. 오른쪽 녀석이 양이온이 되는 과정 중에 버린 전자가 멀리 도망가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얘와 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를 이렇게 겨우겨우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것도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래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간의 힘이니까. 하지만 플러스가 기본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잡고 있는 거니까 누구보다 힘이 약하다? 얘보다는 힘이 좀 약하겠네 라고 인식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온 결정이 금속 결정보다는 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 비교하는 문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누가 더 세냐? 왠지 금속은 막 철 같은 거 녹이려면 2000도 이상 막 녹이 엄청 셀 것 같잖아. 하지만 이 이온 결정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 라고 이 그림으로 함께 기억을 해주라는 얘기. 당연히 이 분자 결정은 꼴등입니다. 꼴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분자 결정, 원자 결정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분자 결정을 소개 좀 할게요. 분자 결정은 자, 드라이 아이스 방금 소개했던 게 이산화탄소가 모여 있는 게 분자 결정이고요. 아이오딘도 분자 결정이에요. 아이오딘 분자가 아주 약한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와 아이오딘은 승화성 물질입니다. 왜 얘는 전기를 안 띄워? 전혀 전기를 안 띄고 있는 물질들이라서 기타 약해. 이 인력이 너무 약해서 금방 날아가서 승화성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얼음 있죠, 얼음. 얼음도 분자 결정이다? 얘 얼음이야. 분자들이 달라붙은 분자 결정이잖아. 근데 얘는 녹는 점이 몇 도야? 0도씨. 끓는 점은 100도씨. 얘네가 마이너스 온도에서 녹고 끓는 거는 좀 더 훨씬 높은 온도에서, 이거 높은 온도야? 얘네들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고, 승화성 나타나지 않죠? 일단 녹잖아. 승화성은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게 승화성인데, 얼음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어. 물 분자는 뭘 가진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잖아. 그 전기적인 인력이 살짝 작용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여긴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 없다? 살짝 있어. 아까 얘기했던 그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는 정전기적 인력이 살짝 존재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분자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살짝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결정의 모습을 볼게요. 원자 결정. 자, 원자 결정은 바로 다이아몬드. 자,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 하고요. 흑연과 석영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근데 흑연 같은 경우는 이 원자 결정과 이 한 판, 또 아래쪽 판에 또 원자 결정이 판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흑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 같은 연필심 같은 거 만들면 우리 연필 만들면 이렇게 그으면은 그려지잖아. 이게 딱 층층이 부서지면서 써지는 거야. 자, 층층이 부서지면서 쓸 때 요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야. 위에 판과 아래 판에 아주 약한 요 인력이 끊어지면서 그려지고 써지는 겁니다. 이 공유 결합을 끊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흑연 같은 경우는 잘 부서진다. 다이아몬드나 석영은 잘 부서지진 않죠. 하지만 흑연이 잘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판과 판이 부서지는 거야. 판과 판. 공유 결합이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흑연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세히 보면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가 몇 개의 공유 결합만 하고 있냐? 3개의 공유 결합만 하고 있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잖아요. 근데 3개만 공유 결합하고 있다는 건 하나의 전자가 남아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전자가 남아 돌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전기가 통합니다. 공유 결합 물질은 거의 다 전기가 안 통하거든. 근데 흑연만 유일하게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바로 삼중결합이 아니라 3개의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전자가 남아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구조적인 특징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마지막 성질을 좀 정리할게요. 종류까지 봤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성질 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 뭐 떠올리면 돼? 분자결정, 원자결정을 떠올리면 돼요. 자, 결정이 부서지냐, 잘 부서지냐? 원자결정은 이거 뒷다 안 부서지죠? 누구 제외하고? 방금 배운 흑연. 흑연을 제외하고 잘 안 부서지죠? 그냥 분자결정은 어때요? 뒷다 잘 부서지겠죠? 엄청 잘 부서지겠죠? 그래서 분자결정은 쉽게 부스러지지만 공유결정은 단단하다. 잘 안 부서진다. 둘을 구분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단단하다. 틀린 말이란 뜻이야. 누구를 떠올리지 않았어? 분자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한번 의심해보라는 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에 잘 녹냐?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왜? 물은 전기를 띠잖아.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다 전기를 잘 안 띠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겁니다. 물론 물에 녹는 것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살짝 녹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전기음 성도를 배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냐? 전기가 통하려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거든요. 전기가 통한다는 건.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들은 전기를 띠고 있나요? 전기 자체를 안 띠고 있으니까 전기도 안 통해. 고체일 때든 이걸 수용액으로 만들든 얘를 액체로 녹이든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하나만 아까 전기 통하다 그랬어. 누구? 흑연. 흑연은 예외다라고 적혀있네요. 흑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안 통해.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때? 아까 계속했던 얘기야. 녹는 점, 끓는 점은 얘는 뒷다 낮아, 얘는 뒷다 높아, 극과 극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오른쪽에 개념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안 푼 사람들은 그거 풀면 되겠고요. 한번 푼 사람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좀 나눠준 프린트를 가지고 한 번 더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